애 본다고 18시에 퇴근하는 여군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자정이 오자 그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그 엄마가 전장을 꿰뚫었다. 강지원 대위의 한 통의 무전은 죽어가던 이소대와 오만하던 동료들의 운명을 시간 딱 동시에 맞춰서 뒤집어 놓았다. 퇴근하시네. 아주 17시 FM이시네. 59분 네, 할 일은 다 강원도 했습니다. 최전방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육군 보병대대의 지휘 통제실 TOC 내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에어컨이 뿜어내는 건조한 바람 소리, 무전기의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상황병들이 쉴 새 없이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이 삭막한 공간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비무장지대 DMZ의 야간 열상감 시장비 텃 화면이 녹색 빛을 뿜어내며 실시간으로 전방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그 차가운 조명 아래 정보장교 강지원 대위의 시선은 손목시계의 초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의 데이터를 끝까지 읽어내리면서도 1초의 오차도 없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58, 59, 정각, 18시 0분.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지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걷어붙였던 전투복 소매를 내려 단추를 꼼꼼하게 채우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2급 비밀 문건들과 작전 지도들을 능숙한 솜씨로 분류해 이중 철제 캐비닛에 집어넣은 뒤 다이얼을 돌려 시건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잘 조율된 살상 무기처럼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또 그만큼 차갑고 무감각했다. 아, 우리 부대의 자랑스러운 정보장교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칼퇴하십니까? 적들도 18시 이후에는 총을 내려놓고 퇴근해주면 참 평화롭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전장교 박민석 대위가 빨간 펜을 책상에 탁 소리나게 던지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대형 작전지도 위에 몸을 굽힌 채 핏발선 눈으로 지원을 노려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통제실 내의 다른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애써 시선을 모니터로 고정하며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기류를 피했다. 내일 오전 대대장님 지휘 추진평가 브리핑 자료는 인트라넷 정보과 보안 폴더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접근 권한은 작전과에도 부여했으니 확인하십시오. 야간에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비상연락망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은 박 대위의 날 선 도발에도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기계음처럼 건조하게 답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통제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등 뒤로 억눌린 귓속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전방 부대 핵심 참모가 매일 저렇게 퇴근하면 남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진짜 이기적이네. 군대가 무슨 자기 집 안방인가. 지원은 척추를 꼿꼿이 세운 채 문을 열고 나섰지만 방탄복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18시에 쫓기듯 부대를 나서는 이유. 그것은 선천적인 중증 호흡기 장애를 앓고 있는 5살배기 딸, 은하 때문이었다. 하루라도 제때 네뷸라이저 호흡기 치료기로 가래를 빼주지 않으면 밤새 호흡곤란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이. 3년 전 남편이 DMZ 수색 작전 중 미확인 지뢰를 밟고 전사한 이후 은하는 지원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군복을 벗지 않고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남편의 피로 붉게 얼룩지고 찢겨진 전투복, 그리고 태극기가 덮인 차가운 관을 마주했던 그날의 지독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는 아직도 지원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수시로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남편을 잃은 군대에서 다시는 누군가의 가족을 잃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 지원에게 18시 퇴근은 결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처절하고 고독한 발버둥이었다. 지휘 통제실과 연결된 대대장실. 반쯤 열린 블라인드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종훈 중령은 씁쓸하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종이컵에 담긴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는 그의 미간에는 깊고 짙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최중령은 알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강대위를 비웃는 자들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그녀는 18시에 퇴근한 후 집에서 아이를 간호하고 재운 뒤 매일 자정이 넘도록 붉은 펜을 쥐고 전술 지도를 뜯어보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다음 날의 작전과 적의 동태를 분석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휘관인 그는 굳이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과거 연대 작전과장 시절 섣부른 판단으로 수색대원 3명을 잃었던 뼈저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생존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부대 내의 자잘한 간부들 간의 알력 다툼보다 당장 오늘 밤 철책을 넘어 사지로 투입될 부하들의 목숨이 1000배는 더 무겁게 다가왔다. 박대위, 방금 그 발언은 선을 넘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감정 섞인 발언은 삼가고 작전 준비에나 집중해. 최중령이 문을 열고 나오며 낮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박민석 대위는 흠칫 놀라며 죄송합니다 하고 관등 성명을 대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박 대위의 공격적이고 오만한 태도 이면에는 사실 지독한 열등감과 실전에 대한 공포가 암세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생사가 오가는 실전을 겪어보지 못한 그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술적 직관과 정보 분석력을 가진 지원이 그저 애 엄마라는 이유로 일찍 퇴근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겼다. 대대장님, 오후 회의 때 논의되었던 걸프 4섹터의 열상 감시 장비 텄 이상 징후 보고 말입니다. 강대위는 퇴근 직전까지도 이것이 적 특수부대의 침투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명백한 장비 오작동이거나 덩치가 큰 멧돼지 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징후 하나 때문에 예정된 수색소대의 기동 루트를 급거 변경하는 것은 교범에도 맞지 않고 작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박 대위가 신경질적으로 차트를 넘기며 보고했다. 불과 3시간 전 열린 작전회의에서 지원은 골프 4섹터 7번 능선 부근에서 포착된 미세한 열상 신호 3개를 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열상 신호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지원은 그 패턴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간격은 정확히 15m, 이동 속도는 시속 4km, 신호가 끊기는 지점은 모두 우리 군의 감시장비 사각지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야생동물은 저렇게 지형의 은폐와 엄폐를 완벽하게 활용하며 등고선을 타지 않습니다. 지원의 냉철한 분석 앞에서도 박 대위는 과도한 망상이라며 핏대를 세웠고 최중령은 잦은 작전 변경으로 인한 부대원들의 피로도와 박 대위의 작전 통제권을 존중하여 수색 루트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참사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부대 막사 앞 연병장. 오늘 밤 야간 매복 및 수색 작전에 투입될 이소대장 이수아 중위가 K-11 소총의 놀이새를 후퇴 전진시키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막 소대장 견장을 단 초급장교 이중위의 눈동자에는 미지의 전장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사관학교에서 수백 번 외웠던 교범상의 완벽한 전술과 달리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DMZ의 거친 야생은 그녀에게 매 순간 숨이 둠을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때 퇴근을 위해 차로 향하던 지원이 조용히 수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원은 주변의 시선을 살핀 뒤 자신의 수첩에서 찢어낸 작은 쪽지를 수아의 방탄복 주머니에 은밀하게 밀어 넣었다. 이중희.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이 서 있었다. 고LF 4섹터의 계곡 능선 진입로. 교범상으로는 적의 관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우회로겠지만 오늘 밤은 절대 안 돼.
만약 낮에 내가 본 열상 신호가 북한군 정찰조가 맞다면 그곳은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최악의 킬존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능선 위쪽으로 기동해서 고지대를 선점해. 교전 수칙보다 내 부하들의 목숨이 먼저다. 알겠나? 수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지원의 눈빛에서 마치 사신을 마주한 것 같은 절박함과 뼈저린 두려움을 읽어내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선배 장교의 조언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경고였다. 밤 22시 30분. 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낡은 군인 관사. 거칠고 요란하게 기침을 토해내던 딸 은하가 4번의 고된 네뷸라이저 호흡기 치료 끝에 마침내 지원의 품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지원은 아이의 창백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춘 뒤 소리가 나지 않게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 피로에 지쳐있던 어머니 강지원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한 육군 대위이자 천재적인 정보장교의 그것으로 매섭게 돌변했다. 거실 식탁 위에는 퇴근 전 머릿속에 완벽하게 복사해둔 지형도와 개인 노트북, 그리고 암호화된 전술 데이터들이 스탠드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은 낮에 확보했던 TOD 영상의 프레임 단위 타임라인과 지난 10년간의 북한군 무장공비 침투 루트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3개의 붉은 점들은 15분 간격으로 능선의 그림자를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세포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했다. 멧돼지는 목적 없이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일정한 진영을 유지한 채 등고선을 따라 기동하지 않아. 게다가 오늘 밤은 달빛이 전혀 없는 무월광 무예관 취약 시기,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자정부터 골프 4섹터 일대에 짙은 국지성 안개가 낄 예정.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끔찍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남편이 전사했던 바로 그날 밤의 기상 조건과 적의 기동 패턴.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오늘 밤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적들은 감시 장비의 결함을 틈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군 TOD의 회전 주기와 열상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리고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여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는 북한군 정찰국 소속의 정에 타격되었다. 순간 지원의 심장이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이 작전지도 위의 한 지점, 박민석 대위가 교범을 운운하며 고집했던 수색소대에 예정된 기동로인 고LF4 계곡 능선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곳은 적들이 고지대에서 아래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도간에 든 쥐를 사냥하기에 가장 완벽한 천연의 매복지였다.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두려움에 떨며 산을 오르고 있을 이수아 중위와 그녀의 어린 소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적의 아가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교범이라는 껍데기에 얽매여 실전의 융통성을 잃어버린 박 대위의 오만함과 과거의 실패로 인해 방관자가 되어버린 최중령의 피로감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오판. 안 돼, 절대 안 돼. 지원의 입술에서 억눌린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남편의 훼손된 시신을 마주했을 때 코끝을 찔렀던 지독한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환상처럼 밀려와 그녀의 목을 졸랐다.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극심한 PTSD의 발작 증세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지원은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꼬집으며 필사적으로 정신을 부여잡았다. 남편을 빼앗아간 그 저주받은 숲에서 또다시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전우들을 피 흘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지원은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나 곧바로 비상연락용 암호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시계의 붉은 디지털 숫자는 2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대 작전 통제실 다이렉트 라인 번호를 꾹꾹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아이 핑계로 매일 저녁 도망친다며 그녀를 18시의 신데렐라라 부르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신데렐라는 자정의 종이 울리기 전 유리 구두 대신 군화끈을 동여매고 가장 먼저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오늘 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전우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뻔했던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녀의 완벽한 전술과 집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통신보안 지휘통제실 작전장교 박민석 대위입니다. 신경질적인 수화기 너머로 박 대위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원 대위는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방문 너머로는 네뷸라이저 치료를 마치고 힘겹게 잠든 딸 은하의 출출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철저히 사지스디를 꿰뚫어보는 정보장교의 그것이었다. 강지원 대위입니다. 당장 대대장님 지휘관석으로 전화 돌려주십시오. 고르프 4섹터 수색소대 기동로. 지금 당장 수정해야 합니다. 박 대위의 헛웃음 소리가 암호화된 전파를 타고 넘어왔다. 강 대위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18시에 퇴근하셨으면 집에서 애나 보실 것이지 왜 자꾸 다 끝난 작전에 재를 뿌립니까? 아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명백한 과잉 반응입니다. 어미 새가 둥지 지키느라 예민해진 건 알겠는데 여긴 군대입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모성애적 피해망상 때문에 작전 통제실 전체를 들쑤시지 마십시오. 오후 작전 회의에서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애스이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박 대위는 역설적이게도 단 한 번도 실전을 겪어보지 못한 자신의 텅 빈 경험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라는 껍데기 속에 웅크린 자신의 근원적인 실전 공포를 감추기 위해 교범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병적으로 매달렸다. 내가 짠 작전은 교범상 완벽하며 적은 감히 이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지독한 자기기만.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최종훈 중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3년 전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수색대원 3명을 잃었던 뼈저린 트라우마는 그를 극단적인 보신주의와 생존주의로 몰아넣었다. 작전의 급격한 수정이 가져올 부대 내의 혼란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장비 오작동일 것이라는 박 대위의 안일한 낙관론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린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교범과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완벽한 반향실 에커 챔버를 만들어냈고 그 견고한 벽 안에서 지원의 날카로운 경고는 한낱 애 엄마의 히스테리로 치부되어 무참히 짓밟혔다. 박민석 대위. 지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동료 장교에게 부탁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사지를 직감한 포식자의 서늘한 으르렁거림과도 같았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기한한 작전 통제서에 흠집이 나는 겁니까? 교범? 교범은 살아남은 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쓴 사후 결과물일 뿐이야. 지금 걸프 4능선 계곡에 깔리기 시작한 국지성 안개, TOD 3번 카메라의 45초 회전 주기, 그리고 감시 장비의 사각지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겹치는 취약 시간은 자정부터 단 20분간이다. 적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노리고 은밀하게 침투한 북한군 정찰국 정예 타격대야. 무슨 헛소리를,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 남편이 죽었던 3년 전 그날 밤. 당신이 그토록 맹신하는 교범대로 기동하다가 적의 십자포화에 고립되어 찢겨나갔던 그 계곡의 기상 및 지형 조건과 단일도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고. 당장 대대장님 바꿔. 지원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고함의 통제실 너머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극심한 PTSD의 발작 증세가 밀려와 그녀의 목을 졸랐다. 남편의 훼손된 시신에서 났던 지독한 피냄새가 환상처럼
코끝을 찔렀다. 지원은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군복 바지 위로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꼬집었다. 손끝이 미친 듯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모니터 화면의 붉은 점들을 찢어버릴 듯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DMZ 골프 4섹터 진입로. 오늘 밤 수색 작전을 지휘하는 이소대장 이수아 중위는 방탄 헬멧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식은땀을 거칠게 닦아냈다. 주변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독한 국지성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썩은 낙엽 냄새와 짙은 물 한 개가 섞인 스산한 공기 사이로 나뭇가지가 스치는 미세한 파열음조차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교범상 우회로인 7번 계곡 능선 진입로로 기동하여 수색할 것. 작전 명령서에 적힌 박대위의 지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수아의 떨리는 손은 방탄복 조끼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어진 지원의 구겨진 쪽지를 꽉 쥐고 있었다. 그곳은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최악의 킬존 킬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능선 위쪽으로 기동해서 고지대를 선점해. 교전 수칙보다 네 부하들의 목숨이 먼저다. 수아의 흔들리는 동공이 눈앞에 펼쳐진 계곡 진입로를 향했다. 짙은 안개에 잡아먹힌 좁고 깊은 계곡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의 식도처럼 보였다. 만약 저 좁은 길목의 위쪽 능선에 적이 매복해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화력을 쏟아붓는다면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완벽한 학살의 현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명령 불복종. 군인으로서 자신의 군 생활을, 아니 인생 전체를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단어였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어둠 속에서 오직 소대장인 자신만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웅크려 있는 앳된 소대원 12명의 얼굴이 보였다. 이제 막 20살, 21살이 된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었다. 수아는 덜덜 떨리는 턱을 꽉 악물었다. 그녀는 사관학교 교재에 인쇄된 잉크의 무게보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선배, 강지원 대위의 피 묻은 직관과 절박한 경고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팔을 들어 올렸다. 소대, 정지, 수아의 단호한 수신호와 속삭임의 대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경계 자세를 취했다. 현 시간부로 작전 경로를 임해 변경한다. 계곡 진입을 전면 취소하고 우측 가파른 능선을 타고 7번 고지대 정상으로 우회 기동한다. 발소리 죽이고 대형 유지한 채 신속하게 이동한다. 실시. 강대위. 나다. 지휘 통제실의 팽팽한 정막을 깨고 마침내 최중령의 무겁고 갈라진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원이 내뱉은 3년 전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봉인되어 있던 죄책감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다. 3년 전 지원의 남편이 속해 있던 수색대에게 무리한 기동을 지시하여 참사를 초래했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연대 작전과장이었던 최중령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대대장님, 제발 제 분석을 믿어주십시오. 지원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피를 토하듯 절박했다. 적은 지금 계곡 아래에 완벽한 십자포와 킬존을 형성해 두고 이소대가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대위의 그 오만방자한 확증 편향과 대대장님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합쳐져 M1 이소대원들을 고기 분쇄기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지휘 통제실 메인 서버로 전송한 암호화 전술 데이터를 지금 당장 열어보십시오. 지원의 외침과 동시에 지휘 통제실 중앙의 대형 작전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음과 함께 팝업 창이 떴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한 의혹이나 예감이 아니었다. 걸프 4섹터의 3D 지형 등고선 맵 위로 낮에 포착되었던 3개의 미세한 열상 신호의 이동 궤적이 프레임 단위로 쪼개져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적의 분당 이동 속도, 자정을 기점으로 급격히 짙어진 안개의 가시거리 데이터,
그리고 아군 터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45초 회전 주기가 교묘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완벽한 죽음의 교집합. 그것은 수백 번의 치열한 교차 검증을 거친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악랄한 적의 덫을 증명하는 완벽한 수학적 논리이자 전술의 정수였다. 데이터의 결론이 가리키는 적의 최종 예상 매복 지점은 좌표 엑스레이 45, Y양키 22. 정확히 박대위가 고집했던 이소대에 예정된 계곡 기동로 바로 위쪽, 내려다보며 쏘기 좋은 절벽 부근이었다. 화면의 데이터를 확인하던 박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차트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차트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자신이 교범상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작전. 자신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오만한 확증 편향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그토록 애 엄마의 피해망상이라며 비웃고 조롱했던 동료의 책상 위에서 자신 같은 새님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치열하고 잔혹한 전장의 진실이 명백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박대위가 호흡곤란이 온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실전에 대한 그의 근원적인 공포가 마침내 추악하게 발가벗겨졌다. 만약 지원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이대로 이소대가 계곡에 진입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순간 갓 20살이 된 12명의 아군을 적의 총알바디로 내몰아 처참하게 도륙나게 만든 끔찍한 살인자가 될 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최중령은 붉게 물든 모니터를 바라보며 굳게 눈을 감았다. 3년 전 차갑게 식어버린 부하들의 시신 앞에서 맡았던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다시금 그의 이성을 강타했다. 방관과 타협, 그리고 헛된 권위의식이 만들어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늙은 지휘관은 번쩍 눈을 떴다. 피로와 매너리즘에 찌들어 있던 그의 눈빛에 다시금 부하들을 살려내야만 한다는 야성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강지원 대위, 자네 말이 맞았어.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최중령은 스피커폰을 향해, 아니 과거의 망령과 홀로 피 터지게 싸워온 강대위를 향해 뼈아픈 참회의 선언을 내뱉고는 즉각 작전 통제실을 향해 포효했다. 지휘 통제실, 전원 1급 전투 배치, 박대위. 넉나간 표정 짓지 말고 당장 이소대 이수아 중위에게 다이렉트 무전처. 현 시간부로 계곡 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최우선으로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지시해. 그리고 인접 155mm 포병대대의 좌표 엑스레이 45, Y양키 22, 일대로 FPF 최후 방어 사격 및 조명탄 타격 준비 요청해 당장 움직여. 네, 알겠습니다. 통제실 내부가 일순간 벌집을 쑤신 듯 엄청난 긴장감과 함께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대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의 송수신 버튼을 미친 듯이 쥐어짜며 주파수를 맞췄다. 투파파, 투파파, 여기는 지휘 통제실. 현 시간부로 작전 기동 중지, 계곡에 진입하지 말고 즉시 능선 위로 타탕 타타타탕 쾅. 그러나 박대위의 다급한 무전이 채 끝나기도 전 지휘 통제실 전체의 스피커를 찢어버릴 듯한 날카롭고 파괴적인 파열음이 통신망을 뚫고 터져나왔다. 북한군 AK-74 소총 특유의 쇳소리 섞인 파열음과 아군 KC-1의 격렬한 연사소리, 그리고 수류탄의 폭발음이 뒤엉킨 명백한 실전 교전의 굉음이었다. 통제실 내의 모든 인원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대위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눈에서 통제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죄책감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자신이 이수아 중위와 아이들을 죽였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 같았다. 최중령의 얼굴에서도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 낡은 관사 거실에서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지원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일렁였다. 이수아 중위, 이소대, 응답하라, 투파파 응답해. 최중령이 지휘관석에서 뛰쳐나와 무전기를 마이크째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그러나 전파 너머에서는 귀를 찢는 끔찍한 총성과 화염의 굉음만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올 뿐이었다. 오만과 편견이 만들어낸 확증 편향의 반향실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을 열어버리고 만 것인가. 지원은 피가 맺힌 손으로 랩톱을 거칠게 닫았다. 그녀의 동료들은 아이 핑계를 댄다며 그녀를 18시의 신데렐라라 부르며 조롱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신데렐라는 자정의 종이 울리기 전 유리 구두 대신 이미 피로 얼룩진 군화끈을 동여매고 가장 먼저 지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지원은 잠든 딸의 방문을 향해 슬프고도 결연한 눈빛을 한 번 던진 뒤 옷걸이에 걸려있던 방탄복과 권총 홀스터를 거칠게 집어들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능선 위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그녀의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타탕타타타탕 쾅.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7번 고지대 능선. 찢어질 듯한 폭음과 함께 짙은 안개 속으로 시뻘건 예광탄이 무자비하게 빗발쳤다. 이수아 중위의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이명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아득하게 멀어졌다. 으아아, 기밀병이 맞았습니다. 분대장님. 앳된 병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수아가 사관학교 교범에서 수백 번이나 달달 외웠던 완벽한 전술 대형은 단 1초 만에 처참하게 붕괴되었다. 훈련소에서 배운 정제된 교전 수칙은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실전의 공포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수아의 판단이 맞았다. 만약 강지원 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계곡 깊숙한 곳으로 진입했다면 이소대원 12명은 사방이 막힌 십자포와 킬존의 한가운데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전멸했을 것이다. 수아가 명령을 불복종하고 우측 능선으로 우회한 덕분에 완벽한 학살은 면했지만 적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능선 상단에 매복해 있던 적의 측면 방어조와 우회 기동하던 이소대가 짙은 안개 속에서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것이다. 수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범벅이 된 PRC 999K 무전기의 송수화기를 움켜쥐었다. 투파파, 여기는 투파파, 전방적 출현, 다수의 사상자 발생, 지휘소, 응답하라, 지원 바람. 그러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전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치익 삐익. 고막을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기계음과 파차름뿐이었다. 북한군 특수작전대대가 자랑하는 강력한 국지적 전파 방해, 즉 재밍이었다. 모든 VHF 주파수 대역이 완벽하게 먹통이 되어버렸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산악지대.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수아의 눈앞에 어깨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진 20살 어린 병사의 창백한 얼굴이 들어왔다.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수아의 목을 졸라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를 내며 강제로 이성을 다잡았다. 전원 산계해, 바위 뒤로 엄폐하고 지향 사격 실시, 절대 물러서지 마라. 같은 시각 대대 지휘 통제실, 치익빅, 스피커를 무자비하게 찢어놓을 듯한 재밍 소음만이 통제실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작전장교 박민석 대위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린 채 통제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내 작전이. 초점 잃은 박 대위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미친 듯이 흔들렸다. 군사학교 수석 졸업. 언제나 교범상 가장 완벽하고 매끄러운 작전 계획만을 수립하며 승승장구해온 그의 오만한 엘리트주의, 그것은 사실
실전의 불확실성과 피 튀기는 전장의 변수를 두려워하는 그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방패에 불과했다. 자신이 그토록 18시의 신데렐라라며 조롱하고 멸시했던 강지원 대위, 아이 핑계나 대는 피해망상 환자라며 비웃었던 그녀의 분석을 묵살한 대가는 12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잔혹한 도살장으로 밀어넣은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다. 내가 이수아와 아이들을 죽였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극심한 과호흡과 함께 끔찍한 죄책감이 박대위의 목을 옥죄었다. 자신의 확증 편향이 낳은 참혹한 살인극 앞에서 그의 얄팍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종훈 중령이 무전기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포병대대 당장 연결해. 좌표 엑스레이 45 일대에 FPF 최후방어 사격 즉각 때려. 대대장님, 이소대의 현재 위치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정보부사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절규했다. 주파수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 수화중위가 능선으로 기동했는지 계곡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맹목적인 포격을 가하면 아군 오폭의 위험이 무려 80% 이상입니다. 그 순간 3년 전의 끔찍한 망령이 다시금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무리한 포격 지시와 기동으로 인해 찢겨나갔던 부하들의 시신,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얼굴 위로 진동하던 비릿한 화약 냄새가 최중령의 코끝을 강타했다. 그는 절망적으로 두 눈을 감았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명령이 아군을 도륙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과 수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비켜라, 박대위.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방탄복을 급하게 걸쳐 입고 권총 홀스터를 찬 강지원 대위였다. 잠든 딸을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부대로 복귀한 그녀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피를 뒤집어 쓸 각오가 되어 있는 암사자와도 같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대위, 통신이 완전히 먹통이다. 적의 강력한 재밍이야. 이소대의 위치를 몰라 포격을 할 수가 없어. 최중령의 절망 섞인 외침에도 지원은 일말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놀랍도록 냉착한 걸음으로 곧바로 지휘소 메인 콘솔로 돌진했다. 바닥에 웅크려 짐승처럼 훌쩍이고 있는 박대위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본 그녀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전형적인 러시아제 R-330 지리텔 제머의 파생형 전술입니다. 적은 현재 우리의 주력인 VHF 대역의 디지털 도약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쫓아가며 교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 수화중위는 제 경고를 들었다면 죽어도 계곡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분명 7번 능선으로 우회 기동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만약 계곡에 있다면 아군 머리 위로 포탄을 쏟아붓는 꼴이 돼. 이수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본 이수아 중위는 살기 위해서라면 교범 따위는 기꺼이 찢어버릴 수 있는 진짜 군인입니다. 지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통제실의 혼란을 날카롭게 베어냈다.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의 지형도를 매섭게 훑었다. 오해한 이소대와 능선 상단에 매복해 있던 적의 측면 방어조가 조우했을 확률이 99%입니다. 적의 주력은 여전히 텅 빈 계곡 아래를 노리며 대기 중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소대의 현재 위치는 정확히 능선 8부 능선 부근입니다. 지원은 즉각 통신병을 향해 몸을 돌렸다. 주파수 도약 방식을 전면 해제해. 적은 디지털 신호만 쫓고 있어 구형 아날로그 예비망인 FM45.5 대역으로 채널 고정하고 송출 출력 최대로 올려. 당장. 통신병이 다급하게 다이얼을 돌리는 사이 지원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꼬이는 박대위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박민석.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 알량하고 역겨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애들이 흘려야 할 피는 단 한 방울도 없어. 무서워? 실패할까봐 두려워? 그렇다면 그 공포심마저 무기로 써. 네가 싼 똥, 네 손으로 직접 치워. 당장 정신 차리고 포병 연락장교에게 좌표 엑스레이 45, Y 양키 22 적 주력 매복 지점에 타격 준비시키라고 지시해. 당장 안 해? 지원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대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만함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였지만 눈앞에 동료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책임감과 투지가 그의 마비된 이성을 후려친 것이다. 박대위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았다. 포병대대, 여기는 1대대 작전장교, 현 시간부로 좌표 엑스레이 45, Y 양키, 22 1대 타격 준비하라. 치익, 칙투 파파. 여기는 그 순간이었다. 아날로그 주파수의 거친 노이즈를 뚫고 기적처럼 수아중위의 다급하고 쉰 목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희미하게 울렸다. 여기는 투파파. 7번 능선 8부 능선에서 적측면 방어조와 교전 중 사상자 2명 발생. 지휘소 응답하라. 통제실 내부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지원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통찰과 전술적 판단이 전파 방해의 벽을 박살내고 아군을 찾아낸 것이다. 수아는 해냈다. 그녀가 능선으로 우회한 덕분에 적의 완벽했던 계곡 킬조는 텅 비어버렸고 오히려 이 소대가 적의 측면을 물고 늘어지며 적 주력의 발을 묶어두는 형국이 된 것이다. 지원이 재빨리 무전기를 낚아채며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공포에 질려있을 어린 소대장에게 뻗어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수아중위, 잘 들어요. 나 강지원 대위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판단이 소대원들을 살렸습니다. 훌륭해. 총성이 빗발치는 무전기 너머에서 수아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뜬 뒤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작전 통제관의 목소리로 돌아갔다. 지금부터 정확히 30초 뒤 적 주력 매복조의 대가리 위로 155mm 고폭탄 20발이 떨어질 겁니다. 전대원 참호 깊숙이 파고 대가리 박아. 절대 고개 들지 마라. 지원이 최중령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지휘관은 자신을 잠에던 3년 전의 끔찍한 트라우마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 잃어버렸던 야성의 불꽃이 눈부시게 타올랐다. 최중령이 무전기를 잡고 사자처럼 포효했다. 전포대 좌표 엑스레이 45 일제 사격 개시 파이어. 밤하늘의 어둠을 찢어 발기는 거대한 포성이 겹겹이 쌓인 산맥을 뒤흔들었다. 곧이어 짙은 안개 속으로 죽음의 불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는 여군을 샌님처럼 비웃고 조롱하던 동료들의 오만함이 처참한 잿더미가 된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남아 눈물과 피로 빚어낸 18시의 신데렐라의 완벽한 전술 지도가 마침내 적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꿰뚫고 있었다. 총탄이 귓가를 무자비하게 찢고 지나가며 흙먼지를 튀겼다. 수아의 눈앞에 어깨에서 검붉은 피를 쏟으며 쓰러진 20살 어린 병사의 창백한 얼굴이 들어왔다. 방탄복 틈새로 솟구치는 피를 막아보려 수아가 양손으로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병사의 몸은 이미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소대장님, 저 진짜 죽습니까? 엄마 보고 싶은데. 핏기가 가신 앳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내뱉는 말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수아의 목을 짐승처럼 졸라왔다. 군사학교에서 수백 번 외웠던 교범상의 매끄러운 기동로와 통제선 따위는 이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를 내며 강제로 흩어지는 이성을 다잡았다.
전원 산계에 바위 뒤로 엄폐하고 지향 사격 실시. 절대 물러서지 마라. 버티면 무조건 산다. 수아는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무전기 송수화기를 미친 듯이 움켜쥐었다. 투파파, 여기는 투파파. 응답하라. 지휘소, 내 말 들리나.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스피커를 고막이 터질 듯 후벼 파는 악마적인 재밍 소음뿐이었다. 칠흑 같은 산속, 이소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같은 시각, 대대 지휘 통제실, TOC, 치익 비익 비익. 스피커를 무자비하게 찢어놓을 듯한 날카로운 고주파 재밍 소음만이 통제실 내부의 무거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작전장교 박민석 대위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린 채 통제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내 작전이 완벽했는데, 교범대로 했는데. 초점 잃은 박 대위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미친 듯이 흔들렸다. 군사학교 수석 졸업, 언제나 작전 계획표 위에서 가장 완벽하고 매끄러운 승리만을 그려내며 승승장구해온 그의 오만한 엘리트주의. 그것은 사실 실전의 불확실성과 피 튀기는 전장의 변수를 뼛속 깊이 두려워하는 그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유리방패에 불과했다. 자신이 그토록 18시의 신데렐라라며 조롱하고 멸시했던 강지원 대위, 아이 핑계나 대는 피해망상 환자라며 비웃었던 그녀의 정보 분석을 묵살한 대가는 12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잔혹한 도살장으로 밀어넣은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다. 내가 이수아와 저 어린 아이들을 전부 죽였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극심한 과호흡과 함께 끔찍한 죄책감이 박 대위의 목을 뱀처럼 옥죄었다. 자신의 확증 편향이 낳은 참혹한 살인극 앞에서 그의 얄팍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종훈 중령이 먹통이 된 무전기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상처 입은 늙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포병대대 당장 연결해. 좌표 엑스레이 45 일대에 FPF 최후 방어 사격. 즉각 때려. 다 죽일 셈이야? 대대장님, 이소대의 현재 위치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정보부 사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절규했다. 주파수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 수아중위가 능선으로 기동했는지 계곡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맹목적인 포격을 가하면 아군 오폭의 위험이 무려 80% 이상입니다. 그 순간 3년 전의 끔찍한 망령이 다시금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무리한 포격 지시와 기동으로 인해 찢겨나갔던 부하들의 처참한 시신.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얼굴 위로 진동하던 비릿한 화약 냄새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최중령의 고막과 코끝을 강타했다. 그는 절망적으로 두 눈을 감았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당장 포격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명령이 아군을 도륙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과 수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비켜라, 박대위.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방탄복을 급하게 걸쳐 입고 권총 홀스터를 찬 정보장교 강지원 대위였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이 얕은 잠에 빠지자마자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부대로 복귀한 그녀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곳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매일 칼같이 18시에 퇴근한 뒤 밤새워 딸의 위태로운 산소호흡기 소리를 들으며 지형 정찰 위성 사진과 적의 최신 통신 교란 재원을 수백 번씩 분석해 왔다는 사실을,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들었던 그날 밤의 끔찍한 무력감과 절망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그녀는 매일 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장의 변수를 시뮬레이션해 왔다. 겉으로는 무감각한 척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철저한 전술가로 단련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빛은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뒤집었을 각오가 되어 있는 암사자와도 같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대위, 통신이 완전히 먹통이다. 적의 강력한 재밍이야. 이소대의 위치를 몰라 포격을 할 수가 없어. 최중령의 절망 섞인 외침에도 지원은 일말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놀랍도록 냉철하고 기계적인 걸음으로 곧바로 지휘소 메인 콘솔로 돌진했다. 바닥에 웅크려 짐승처럼 훌쩍이고 있는 박대위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본 그녀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전형적인 러시아제 R-330 지텔 제머의 파생형 전술입니다. 적은 현재 우리의 주력인 VHF 대역의 디지털 도약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쫓아가며 교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 수하 중위는 제 경고를 들었다면 죽어도 계곡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분명 7번 능선으로 우회 기동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만약 계곡에 있다면 아군 머리 위로 포탄을 쏟아붓는 꼴이 돼. 이수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본 이수아 중위는 살기 위해서라면 낡아빠진 교범 따위는 기꺼이 찢어버릴 수 있는 진짜 군인입니다. 지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통제실의 끈적한 혼란을 날카로운 검처럼 베어냈다.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의 3D 지형도를 매섭게 훑었다. 우회한 이소대와 능선 상단에 매복해 있던 적의 측면 방어조가 조우했을 확률이 99%입니다. 적의 주력은 여전히 텅 빈 계곡 아래를 노리며 타격 대기 중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소대의 현재 위치는 정확히 7번 능선, 8부 능선 부근입니다. 지원은 즉각 통신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깊은 밤 딸의 수면 상태를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다중으로 엮어두었던 분산형 메시 네트워크 베이비 모니터의 작동 원리가 번뜩였다. 중앙 통제 서버가 막히면 개별 기기들이 서로를 중계기로 삼아 그물망처럼 우회로를 뚫어내는 방식이었다. 육아의 고단한 밤들이 만들어낸 그녀만의 무기였다. 본청의 중앙 통제 권한을 내려놓고 전술망을 분산시킨다. 통신병. 즉각 1소대와 3소대의 PRC 999K 무전기를 중계 리레이 모드로 전환해 주파수 도약 방식을 전면 해제한다. 적은 강력한 디지털 신호만 쫓고 있어. 구형 아날로그 예비망인 FM45.5 대역으로 채널 고정하고 송출 출력 최대로 올려. 각 소대의 무전기가 서로의 신호를 징검다리처럼 물고 늘어지게 만들어 거미줄 같은 통신망을 구축해. 적의 단일 재밍 축선을 우회해서 능선 뒤편으로 전파를 밀어넣는다. 당장 절대적인 통신 규정을 위반하는 파격적이고 독단적인 지시였지만 그 압도적인 기백에 아무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했다. 통신병이 다급하게 땀을 쥐며 다이얼을 돌리는 사이 지원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꼬이는 박대위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박민석. 지원의 목소리는 빙하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와 생존을 향한 집념이 담겨 있었다. 내 알량하고 역겨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애들이 흘려야 할 피는 단 한 방울도 없어. 무서워? 완벽한 내 이력서에 실패라는 두 글자가 적힐까봐 두려워? 그렇다면 그 역겨운 공포심마저 무기로 써. 네가 싼 똥, 네 손으로 직접 치워. 당장 정신 차리고 포병 연락장교에게 좌표 엑스레이 45, Y양키 22, 적 주력 매복 지점에 타격 준비시키라고 지시해. 지금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 당장 안 해? 지원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대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만함의 껍데기가 철저히 벗겨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였지만 눈앞의 동료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책임감과 지휘관으로서의 투지가 그의 마비된 이성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이다. 박대위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전투복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았다. 포병대대, 여기는 1대대 작전장교. 현 시간부로 좌표 엑스레이 45, Y 양키 22 1대 타격 준비하라. 치익, 칙, 찌직, 투파파. 여기는
그 순간이었다. 분산된 아날로그 중계망이 적의 재밍 사각지대를 기적처럼 우회해 뚫고 들어왔다. 거친 노이즈를 뚫고 수화 중위의 다급하고 쉰 목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여기는 투파파 7번 능선, 8부 능선에서 적 측면 방어조와 교전 중. 사상자 이명 발생, 지휘소, 응답하라. 통제실 내부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지원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안해낸 처절한 모성애적 발상과 전술적 통찰이 거대한 전파 방해의 벽을 박살내고 죽음의 문턱에 선 아군을 찾아낸 것이다. 수아는 해냈다. 그녀가 능선으로 우회한 덕분에 적의 완벽했던 계곡 킬조는 텅 비어버렸고 오히려 이 소대가 적의 측면을 물고 늘어지며 적 주력의 발을 묶어두는 형국이 된 것이다. 지원이 재빨리 무전기를 낚아채며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공포에 질려 있을 어린 소대장에게 뻗어내려온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수아 중위, 잘 들어요. 나 강지원 대위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판단이 소대원들을 살렸습니다. 훌륭해. 버텨줘서 고맙다. 총성이 빗발치는 무전기 너머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수아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과거 남편을 잃었던 전장에서 마침내 다른 누군가의 무고한 가족을 살려낸 지원은 붉어진 눈을 질끈 감았다 뜬 뒤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작전 통제관의 목소리로 돌아갔다. 지금부터 정확히 30초 뒤 적 주력 매복조의 대가리 위로 155mm 고폭탄 20발이 떨어질 겁니다. 전대원 참호 깊숙이 파고 대가리 박아.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고개 들지 마라. 지원이 최중령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지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확신에 찬 눈동자를 본 늙은 지휘관은 자신을 수년째 체함하던 3년 전의 끔찍한 트라우마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 잃어버렸던 지휘관으로서의 야성의 불꽃이 눈부시게 타올랐다. 최중령이 무전기를 거머쥐고 사자처럼 포효했다. 전포대 좌표 엑스레이 45, 일제 사격 개시하여 밤하늘의 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포성이 겹겹이 쌓인 산맥을 뒤흔들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곧이어 짙은 안개 속으로 죽음의 불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는 여군을 새님처럼 비웃고 조롱하며 전장의 현실을 모른다 멸시하던 동료들의 얄팍한 오만함이 처참한 잿더미가 된 그날 밤. 모두가 편안하게 퇴근한 뒤 홀로 남아 아픈 아이를 안고 흘린 눈물과 피로 빚어낸 18시의 신데렐라의 완벽한 전술 지도가 마침내 적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꿰뚫고 있었다. 생명을 지켜내려는 한 어머니의 지독한 투지가 죽음의 장막을 걷어낸 야간 투시경이 되어 모두를 구원한 밤이었다. 포탄이 계곡을 융단 폭격하는 굉음이 지휘 통제실의 두꺼운 방호벽을 넘어 지축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다. 메인 스크린의 열화상 위성 피드에는 적 주력 부대의 매복지인 계곡 일대가 처참한 불바다로 변하며 수많은 적의 신호가 소멸하는 광경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최중령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통제실 곳곳에서 참았던 숨을 내쉬는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지휘소를 감싸는 듯했다. 하지만 전장의 신은 그들에게 섣불리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안도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치익, 찌직, 지휘소, 여기는 투파파. 적 주력이 타격을 입자 능선 상단에 있던 적 측면 방어조가 발악하며 우리 진지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전 거리 50m 이내,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3분 대장 쓰러졌다. 지열대 압박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휘소, 당장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수화 중위의 절박한 비명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최중령의 안색이 다시금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대위. 당장 7번 능선 8부 능선에 추가 포격 재원을 산출해 포병에 긴급 타격을 요청한다. 눈물 자국과 식은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모니터에 처박은 박민석 대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헛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대대장님, 불가능합니다. 적과 이소대의 거리가 50m 이내로 좁혀진 혼전 양상입니다. 명백한 진내 사격. 데인저 클로스 상황입니다. 이대로 무리하게 포격을 가하면 살상 반경 안에 들어간 우리 애들까지 모조리 폭사당합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끈적하게 지휘 통제실을 짓눌렀다. 포격은 봉쇄되었다. 항공 지원은 적의 이동식 방공망에 가로막혀 이륙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기동 타격대 QRF를 투입할 수 있는 3번 국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저격수들이 완벽한 킬존을 형성하고 있는 죽음의 댐이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수하의 이소대는 철저히 유린당해 전멸할 것이 뻔했다. 기동 타격대 전원 탑승 대기시켜 가쁜 숨소리만이 맴돌던 정적을 깨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정보장교 강지원 대위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책상 아래에 보관해 두었던 K1A 기관단총을 꺼내 놀이쇠를 거칠게 후퇴 전진시키고 있었다. 철컥 하는 금소금이 서늘하게 통제실을 갈랐다. 남편의 전사 이후 단 한 번도 실전용 무장에 손을 대지 않았던 그녀가 방탄조끼의 결속을 단단히 조이며 권총 홀스터의 위치를 점검하고 있었다. 강 대위,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3번 국도로 기동 타격대를 밀어넣는 건 자살 행위야. 최중령이 다급하게 외치며 그녀를 만류하려 했다. 과거 부하들을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의 이성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국도로 가지 않습니다. 지원이 자신의 군장용 전술 태블릿을 뜯어내 메인 스크린 포트에 연결했다. 화면이 전환되며 붉은색 해골 표식과 지뢰 경고선이 빽빽하게 쳐진 7번 능선 서쪽의 폐쇄 구역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서측면에 M14 대인 지뢰와 M15 대전차 지뢰가 밀집 매설된 구역, 일명 망자의 숲을 관통해 적의 측면을 칩니다. 미쳤어? 제정신이야? 넋이 나가 있던 박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악에 차소리쳤다. 그곳은 80년대에 매설된 후 장마로 지뢰가 모조리 유실되면서 작전 지도에서도 영구 삭제된 절대 통제 구역이야. 거길 뚫고 가겠다고? 애들을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자폭하러 가는 꼴이잖아. 지원은 기관 단총을 어깨에 둘러매며 차가운 눈으로 박대위를 쏘아보았다. 내 알량한 표준 교범의 지도에서만 삭제되었겠지.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조작해 화면의 필터를 변경했다. 붉은 지뢰 표식들 사이로 가느다란 푸른색 선이 등고선을 따라 기적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나타났다. 통제실의 모든 인원이 그 기이한 궤적에 숨을 삼켰다. 내가 매일 밤 18시에 퇴근한 뒤 숨을 헐떡이는 내 딸 지민이의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지난 몇 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집념이 서려 있었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의 집중호우 및 산사태 데이터,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찍은 고해상도 열화상 위성사진, 그리고 빗물에 쓸려 내려간 토사량의 흐름과 토질 변화를 밤새워 크로스 체크하며 계산했습니다. 지원의 눈동자에 과거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던 날의 비참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낡아빠진 교범의 안전로를 맹신하다 적의 함정에 빠져 죽었다. 그 지옥 같은 무력감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그녀는 홀로 밤의 어둠 속에서 수만 번의 전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아이의 불규칙한 산소 호흡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생존을 위한 보이지 않는 길을 지도 위에 한 땀 한 땀 피로 새겨왔던 것이다.
토사 유실 방향과 야생동물들의 생존 본능을 결합해 도출해낸 폭 1.5m, 길이 800m의 안전 회랑입니다. 제가 기동 타격대의 선두에 섭니다. 내 머릿속에 이 길이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방탄 헬멧을 꾹 눌렀으며 넋이 나간 박민석 대위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쥐어 잡았던 손 대신 이번에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쥐었다. 박대위, 지휘소의 백업을 맡아. 적의 통신 재밍이 뚫렸으니 곧 적 전자전 부대의 역추적이 시작될 거다. 내 타격대가 지뢰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 애들의 생명줄인 통신망을 지키는 건 전적으로 너의 몫이다. 또다시 두려움에 도망치거나 완벽한 이력서 타령을 하며 무너진다면 내가 돌아와서 내 머리통에 바람 구멍을 내주마. 박민석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엘리트 의식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 지원을 칼퇴하는 여군이라 멸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뼛속 깊이 수치스럽고 역겨웠다. 완벽함을 연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던 자신과 달리 지원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칠흑 같은 죽음의 아가리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박대위는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전투복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반드시 죽어도 통신망을 사수하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7번 능선 서측, 지뢰지대 진입로, 야간 투시경, NVG를 내린 지원의 시야는 짙고 기괴한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썩은 낙엽과 습한 흙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렀다. 그녀의 등 뒤에는 완전 무장한 기동 타격대원 12명이 짐승처럼 숨을 죽인 채 오직 선두의 선지원의 발걸음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발자국만 밟는다. 보폭은 정확히 60cm, 좌우로 단 1cm라도 벗어나면 발목이 날아가거나 대전차 지뢰의 신관을 건드리게 된다. 철저히 내 뒤를 따른다. 지원의 목소리가 골전도 무전기를 통해 대원들의 귓가에 서늘하게 깔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사신과 버리는 줄다리기였다. 발밑에 썩은 나뭇가지 하나를 밟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미세한 소리조차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낙엽 아래 어떤 뇌관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지원의 걸음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떨림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기계처럼 차갑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술가의 그것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화라산 같은 뜨거운 모성애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수아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남편을 잃었을 때 나를 덮쳤던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절망과 비통함을 수아의 부모와 가족에게는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 지원의 머릿속은 오직 그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다. 장애를 가진 딸을 품에 안고 남몰래 삼켰던 수많은 눈물이 지금 이 순간 지뢰지대의 어둠을 꿰뚫어 보는 가장 예리한 렌즈가 되어 그녀의 앞길을 밝히고 있었다. 침묵의 행군이 이어진 지 정확히 14분 뒤 지뢰지대의 능선 끝자락을 무사히 돌파한 타격대의 야간 투시경 시야에 이소대의 진지를 향해 집요하게 화망을 좁혀가고 있는 적 측면 방어조의 등짝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적들은 자신들의 후방이 완벽한 폐지뢰지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한 채 전방의 이소대를 유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뢰지대에서 아군이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다. 지원이 조용히 K-레이의 조정관을 안전에서 연사로 밀어 올렸다. 놈들의 척추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사격 개시. 명령과 동시에 소음기를 장착한 타격대의 총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제히 불을 뿜었다. 팟팟, 팟팟팟.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예광탄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고 적들은 추수기의 밀밭처럼 속절없이 쓰러졌다. 완벽한 후방 기습이었다. 뒤통수가 완전히 뚫려버린 적 방어조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순식간에 피보라를 일으키며 괴멸되었다. 타격대원들은 신속하게 산계하며 잔적을 소탕하고 주변을 장악했다. 총성이 잦아들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만이 진동하는 참혹한 능선. 폭발로 파여나간 참호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어선에 웅크려 있던 수아중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욱한 안개와 연기를 뚫고 녹색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끈 한 명의 군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탄모 아래로 흘러내린 땀에 젖은 머리카락,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 위로 빛나는 단호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눈빛. 강 대위님. 수아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지며 떨려 나왔다.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쏟아내는 소대원을 꽉 끌어안은 채 교범 따위는 통하지 않는 날것의 죽음 앞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풋내기 소대장이었다. 공포와 책임감에 짓눌려 억지로 삼키고 있던 눈물이 지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마침내 둑이 터지듯 왈칵 쏟아져 내렸다. 지원은 기관단총을 늘어뜨리고 말없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수아의 흙과 피가 범벅이 된 뺨을 거칠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어린 소대장의 어깨를 자신의 품으로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다. 잘 버텼다. 이수아 중위. 너의 소대원들을 네가 지켜냈어. 이제 살았다. 그 순간 통신기를 통해 지휘 통제실에서 숨을 죽인 채 교전 상황을 듣고 있던 최중령과 박대위, 그리고 전 부대원들은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아이를 키우는 핑계로 매일 18시에 도망치듯 퇴근한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었던 그녀. 현장의 흙먼지도 모르는 샌님이라며 멸시했던 그 18시의 신데렐라가 보여준 기적이었다. 동료들의 얄팍하고 오만했던 편견이 철저히 잿더미가 된 그날 밤. 수많은 밤의 고단함과 슬픔 속에서 그녀가 남몰래 눈물과 땀으로 벼려온 생존의 칼날이 결국 이 절망적인 전장에서 모두의 목숨을 구원해낸 것이다. 아무도 걷지 않으려 했던 보이지 않는 길을 기꺼이 뚫고 들어온 한 어머니의 거룩하고 강인한 투지가 칠흑 같은 죽음의 산맥 위에 마침내 가장 찬란하고 숭고한 생명의 아침을 열고 있었다. 살았다는 이수아 중위의 처절한 안도감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다. 적의 측면을 완벽하게 붕괴시키며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칠흑 같은 7번 능선 너머의 짙은 어둠 속에서 섬뜩한 섬광이 연쇄적으로 번쩍였다. 쉬익, 쾅, 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이소대 방어선 우측 참호가 통째로 허공으로 날아갔다. 폭발의 후폭풍이 능선을 휩쓸었고 흙먼지와 섞인 뜨거운 핏방울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적의 주력 부대 지휘관은 바보가 아니었다. 후방의 기습을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비대를 투입하고 박격포와 RPG 화망을 돌려 타격대의 퇴로를 끊어버린 것이다. 완벽했던 기습의 이점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전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륙전으로 변모했다. 전원, 참호 속으로 엄폐, 대공 사격 진영 유지해, 사격 통제, 탄약 아껴라. 강지원 대위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폭발음을 뚫고 매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K-레이 소총을 견착하고 능선을 넘어오는 적의 기관 총자를 향해 짧고 정확하게 점사했다. 팟팟, 팟. 예광탄이 궤적을 그리며 나라가 2명의 적을 쓰러뜨렸지만 그 빈자리는 이내 개미떼처럼 밀려드는 다른 적들로 채워졌다. 야속하게도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메마른 산지는 순식간에 피와 화약, 그리고 끈적이는 진흙이 뒤엉킨 끔찍한 수렁으로 변해갔다. 이 폐쇄된 능선은 이제 빠져나갈 곳 없는 도살장이었다. 소대장님, 3분대 K3 기관총 탄약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수류탄도 없습니다. 수아의 곁으로 진흙을 기어온 무전병이 절망의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수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탄창을 빼어 확인했다. 남은 것은 단 15발.
사관학교의 작전 교범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투력 상실에 따른 전술적 후퇴라고 고상하게 정의하지만 현실의 비릿한 진흙탕 속에서는 후퇴할 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예광탄이 붉은 거미줄처럼 밤하늘을 빈틈없이 덮었고 죽음의 공포가 진흙처럼 병사들의 목통을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본부의 지휘 통제실. 최종훈 대대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휘 통제반의 메인 스크린을 뚫어지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스크린에 기괴한 노이즈가 일더니 통신망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다. 치익 하는 기계음만이 통제실을 가득 채웠다. 무슨 일이야? 화면 띄워. 적 전자전 부대의 광대역 제밍이 최고 출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방 기동 타격대 및 이소대와의 무전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최중령의 주먹이 작전 테이블을 부서져라 내리쳤다. 또다시 과거의 끔찍한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다. 지휘관의 명령으로 사지로 내몰린 부하들이 아무런 화력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뼛속 시린 무력감. 최중령의 주름진 얼굴에 짙고 참담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 순간 지휘석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박민석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흔들리던 두 눈동자에는 기묘하고도 처절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뭐? 박대위, 제정신이야? 자네는 작전 장교야. 지금 전방은 완벽한 사지스디야. 통신망을 사수하겠다고, 죽어도 지켜내겠다고 강대위님께 제 입으로 약속했습니다. 전방 고지 후면에 전술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선으로 화력 지원 좌표를 직접 따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 않으면 타격대와 이소대 아이들은 오늘 밤 전멸합니다. 박민석은 대대장의 다급한 만류를 뿌리치고 30kg이 훌쩍 넘는 전술 통신 중계기 배낭과 예비 배터리 그리고 탄약통을 짐승처럼 짊어졌다.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오며 단 한 번도 실전의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가본 적 없던 그였다. 늘 강지원을 18시에 도망치는 여군이라 비웃으며 책상머리에서의 완벽함만을 추구했던 자신의 그 알량하고 오만했던 태도가 지금 전방에서 피 흘리며 고립된 전우들을 만들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등을 거칠게 떠밀고 있었다. 박대위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7번 능선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다.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교전 지역의 끄트머리,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투성이 참호선에 도달한 순간 그의 얄팍했던 이론적 용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쾅! 눈앞에서 적의 박격포탄이 장렬하며 부상자를 나르던 위생병의 상반신이 형체도 없이 날아갔다. 내장과 피가 뒤섞인 뜨거운 흙더미가 박대위의 얼굴과 군복에 질척하게 튀었다. 교범 속 활자로만 존재하던 사상자 발생이라는 건조한 단어가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압도적인 시각적 공포로 둔갑해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총탄이 귓가를 스치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낼 때마다 그의 뇌는 차갑게 굳어버렸다. 수석 졸업의 타이틀, 화려한 작전 지식,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은 이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지옥 앞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었다. 으아, 안 돼. 난 못해. 도저히 못하겠어. 박민석은 중계기 배낭의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흙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방이 개방된 십자포화의 한가운데였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진흙투성이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서 공포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박민석, 엎드려. 그때 탄창을 교체하며 방어선을 사수하던 피투성이의 강지원 대위가 엄폐물 너머에서 그를 발견했다.
지원의 예리한 전술적 시야에 박대위가 짊어진 통신 중계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저것이 있어야만 통신을 복구하고 포병의 지원 타격을 불러 이 지옥에서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오만함의 껍데기가 무참히 벗겨진 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나약한 한 인간의 바닥이 보였다. 지원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수아, 내 어모 사격. 지원은 안전한 엄폐물을 박차고 지옥의 한가운데로 뛰쳐나갔다. 빗발치는 총탄 사이로 그녀의 몸이 표범처럼 진흙탕을 가르며 미끄러졌다. 적의 기관총 사수가 홀로 튀어나온 지원을 발견하고 총구를 돌렸다. 투투투투투. 지원의 발밑으로 진흙이 무서운 속도로 튀어올랐다. 일어나 이 새끼야. 지원은 굳어버린 박대위에게 달려들어 그의 전술조끼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강 대위님, 저는 못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입 닥치고 내 눈 똑바로 봐. 지원이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며 포화 속에서 절규했다. 네가 살려야 할 내 새끼들이 저기 참호 속에서 팔다리가 잘린 채 피를 흘리고 있어. 넌 대한민국의 지휘관이다. 일어나. 지원은 옴짝달싹 못하는 박대위를 초인적인 힘으로 끌어당겨 안전한 참호 쪽으로 내던지듯 밀어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박대위의 등 뒤를 K레이로 어무하며 뒤로 물러서던 바로 그 찰나였다. 퍽, 둔탁하고 기분 나쁜, 살이 뚫리고 뼈가 부서지는 파열음. 지원의 몸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쇠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질척이는 진흙 위로 무참히 처박혔다. 적의 7.6 EMM 기관 총탄이 지원의 쇄골 아래 방탄복 틈새를 정확히 관통하며 그녀의 폐부를 찢어놓은 것이다. 대위님, 참호 안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이수와 중위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진흙과 핏물이 흥건하게 고인 폭탄 구덩이 속으로 지원과 박대위가 함께 굴러 떨어졌다. 박대위는 자신의 몸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린 지원을 황급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슴팍에서 쿨럭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박대위의 전투복을 순식간에 붉게 적셨다. 안 돼, 안 돼. 강대위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무병. 박민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열했다.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 진흙탕에 주저앉지 않았다면, 자신이 조금만 더 지휘관답게 용기를 냈다면 그녀가 이 치명적인 총탄을 대신 맞지 않았을 것이다. 여군이라서 약할 것이라며 칼퇴근하는 엄마라며 뒤에서 침을 튀기며 조롱했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웠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박대위에 덜덜 떨리는 두 손이 지원의 뚫린 가슴 부위를 미친 듯이 압박했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라. 작전 장교. 지원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핏방울이 울컥거리며 흘러내렸다. 극심한 고통에 그녀의 몸이 경련하며 하얗게 질려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다. 지원은 피에 젖어 미끄러운 손을 뻗어 박대위의 등 뒤에 매달린 중계기 배낭에서 무전기 송수화기를 뜯어내듯 움켜쥐었다. 중계기, 전원 연결해. 포병 좌표, 불러줄 테니까. 대위님,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명령이다. 우리 애들 살려야지. 울 시간 없다. 지원의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방독면 주머니 깊은 곳에 품어둔 딸 지민이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밤 18시 아이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남몰래 삼켜야 했던 수많은 눈물. 작전 중 전사한 남편의 차가운 관 앞에서 다시는 내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피 맺힌 맹세. 그 처절한 모성애와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식어가는 심장을 아주 억지로 뛰게 만들고 있었다. 최종훈 대대장님, 여기는 기동타격 대장 강지원.
지원이 핏물이 고인 무전기에 대고 거칠게 피 끓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통신. 복구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우리 측 방어선과 적본대가 뒤엉킨 위치에 브로큰 에로우, 진내 사격, 아군 진지에 쏟아붓는 포격, 요청합니다. 좌표 327, 7, 9, 1. 그것은 아군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의 예비대 전체를 수장시키겠다는 뼈를 깎는 결단이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최후의 전술이었다. 가슴이 뚫린 지원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짐승같이 오열하는 박민석 대위, 탄약이 바닥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지원의 피 묻은 손을 꽉 쥐고 있는 이수아 중위,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원의 죽어가는 목소리에 숨죽여 오열하는 지휘 통제실의 최종훈 중령. 가장 이기적이고 나약한 군인이라며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한 어머니의 붉은 피가 차갑고 잔인한 전장의 진흙탕을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물들이며 그들 모두의 얄팍한 영혼과 생명을 경건하게 품어 안고 있었다. 좌표 3, 2, 7, 7, 9, 1. 그 끔찍한 좌표가 스피커를 타고 지휘 통제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다. 아군의 머리 위로 포탄을 쏟아붓는 진내 사격, 브로큰 에로. 최중령의 주름진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과거 사지에서 부하들을 잃어야만 했던 참혹한 기억이 그의 이성을 난도질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지원 대위의 숨소리는 핏물에 젖어 헐떡이면서도 그 어떤 장교의 보고보다 단호하고 이성적이었다. 대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적 예비대가 우리 측 참호선을 넘기 직전입니다. 때리십시오. 최중령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지휘봉을 쥔 손등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문 그가 마침내 피토하듯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전포대 타격 목표 3, 2, 7. 효력 4, 쏴라, 당장 쏴. 쾅, 쾅.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병대의 155mm 고폭탄이 밤하늘을 찍고 날아와 진지 주변을 초토화하기 시작했다. 대지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집혔고 쏟아져 들어오던 적의 파상 공세가 거대한 화염의 장벽 앞에 주춤했다. 박민석, 이수아, 진흙탕 속에서 피를 쏟아내던 지원이 가슴을 움켜쥔 채 자신의 위로 무너져 내려 오열하는 박대위를 거칠게 밀어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적의 공세가 꺾인 지금이 유일한 후퇴 타이밍이다. 이수아 중이 남은 병력 추슬러서 7번 능선 후면으로 이탈해. 대위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제가 업고 뛰겠습니다. 이수아 중위가 지원의 차갑게 식어가는 핏빛 손을 부여잡고 절규했다. 탄약이 바닥난 소대장의 앳된 얼굴은 화약과 핏물, 눈물로 참혹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내 폐가 관통당했다. 움직이면 즉사해. 지원이 창백해진 고개를 가로저었다. 누군가는 남아서 포격 좌표를 계속 수정해야 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박민석 대위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동자는 극한의 죄책감과 참회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안 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작전 장교입니다. 제가 두려움에 빠져서 병신같이 굴지만 않았어도 대위님이 절 대신해서 이렇게. 박민석, 지원이 남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 내 글을 호통쳤다. 입가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산맥 같았다. 넌 대한민국의 작전 장교다. 내 새끼들, 이 소대 아이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복귀시키는 게 네가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작전이야. 내 목숨값 헛되게 만들면 지옥에서도 널 저주할 거다. 가라, 당장.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언명인 동시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하들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유언이었다. 박대위는 피눈물을 삼키며 지원에게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이수와 중이와 함께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병사들을 일으켜 세워 빗발치는 포화를 뚫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굉음과 살점을 찢는 파편, 그리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지휘관을 사지에 두고 간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어린 병사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퇴각로 주변으로 적의 박격포탄이 떨어지자 공포에 질린 몇몇 병사들이 이탈 경로를 잃고 진흙탕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전장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가 다시금 패닉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전술 통신망에 열려있는 채널을 타고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지원이었다. 홀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구덩이 속에 남겨진 그녀가 무전기 송수화기를 입술에 댄 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매일 저녁 18시 총알같이 퇴근에 굳어가는 딸 지민이의 다리를 주무르며 불러주던 섬집 아기였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것은 끔찍한 전장의 소음을 뚫고 퍼지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도 슬픈 진원곡이었다. 총상으로 폐가 찢어져 한 소절을 부를 때마다 핏방울이 튀고 기침이 섞여 나왔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노래를 이어갔다.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른 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의식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며 포격 유도를 위한 좌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는 필사적인 생존의 신호였다. 그 가참프고도 처절한 자장가가 헬멧 안의 통신기를 타고 울려 퍼지자 공포에 마비되어 주저앉았던 병사들의 흔들리던 눈동자에 기적처럼 초점이 돌아왔다. 이수와 중이가 이를 부러져라 악물고 병사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강대위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한 명도 낙오하지 마. 뛰어. 박민석 대위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짓씹으며 가장 선두에서 총을 쏘며 길을 열었다. 칼퇴근하는 이기적인 여자라며 군인 정신이 빠졌다며 지원을 조롱했던 자신의 과거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 철벽처럼 차갑고 무뚝뚝했던 등 뒤에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전쟁 같은 삶과 이토록 무거운 전후에 그리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모성애가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박대위와 병사들은 지원의 핏빛 자장가를 심장 박동 삼아 그녀가 목숨으로 열어준 생명의 길을 향해 눈물을 흩뿌리며 맹수처럼 내달렸다. 같은 시각 대대 지휘 통제실, 죽은 듯한 침묵이 내려앉은 지휘소 안에는 오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원에 끊어질 듯한 자장가만이 처연하게 맴돌고 있었다.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최종훈 중령은 두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감싸쥔 채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했다. 무전병들도 작전병들도 평소 지원을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던 간부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뼈저린 참담함과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매일 18시에 부대로부터 도망치듯 나섰던 것은 결코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또 다른 참혹한 전장인 집으로 출근해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생명을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좌표, 수정, 3, 2, 7에서 북방으로 50m, 적보병, 다수 접근 중, 자장가 사이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좌표 수정은 생명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지원의 유도에 따라 쏟아지는 아군의 포탄이 후퇴하는 병력의 꼬리를 물고 쫓아오던 적들을 완벽하게 분쇄했다. 진흙 구덩이 속 쏟아지는 폭우를 맞는 지원의 시야가 점점 검게 물들어갔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뼈를 부수는 고통마저 서서히 아득해지고 있었다. 핏물이 고인 밤하늘 위로 작전 중 전사했던 남편의 다정한 미소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향해 환하게 팔을 벌리는 딸 지민이의 모습이 환상처럼 겹쳐 보였다. 지민아, 우리 딸. 엄마가 오늘은
아주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지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에 젖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숨을 모아 읊조렸다.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마지막 소절이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순간 쿠구쿠궁 지원이 남겨진 위치를 향해 적의 120mm 박격포탄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고막을 찢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무전기 너머를 가득 채우던 그녀의 자장가는 치직거리는 잔인한 정적 속으로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다. 강대위, 강지원 대위, 응답하라 강지원. 최중령의 피 끓는 절규가 지휘 통제실을 울렸지만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전장의 밤하늘 위로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을 살려내고 홀로 남겨진 한 어머니의 숭고한 피를 씻어내려는 듯 거칠고 슬픈 비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병사들을 무사히 살려낸 그날 밤. 무전기 너머의 자장가를 들은 모든 이들은 진흙탕에 엎드려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 치직, 숨 막히는 침묵. 전장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던 포성마저 거짓말처럼 투는 순간 지휘 통제실을 가득 채우던 거대한 정적이 모두의 숨통을 조여왔다. 강지원 대위의 피 끓는 자장가가 끊어진 무전기에서는 뼈를 깎는 듯한 건조하고 섬뜩한 백색 소음만이 맴돌고 있었다. 통신망 복구해 강대위 응답 확인해 당장. 최종훈 중령의 피토하는 포효가 지휘소의 정적을 박살냈다. 과거 사지에서 수많은 부하를 잃어야만 했던 참혹한 트라우마가 뇌리를 강타하며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늙은 지휘관의 이성은 그를 빠르게 끔찍한 현실로 끌어당겼다. 최중령은 탁자를 내리치며 작전 장교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의무 후송 헬기 두스터프 즉각 호출. 대기 중인 기동 타격대 QRF 전원. 강대위의 마지막 좌표 3, 2, 7로 즉각 투입한다. 잔적을 완벽히 소탕하고 강대위를 구출해. 단 한 명의 내 새끼도 적진에 홀로 두지 않는다. 알겠나? 같은 시각 7번 능선 후면. 지원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십자포화를 뚫고 안전지대로 이탈한 이소대 생존 병력들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진흙탕에 쓰러져 있었다. 병사들을 인솔에 빠져나온 박민석 대위와 이수아 중위는 산 너머로 치솟는 거대한 검은 화염과 연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적의 120mm 박격포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곳. 바로 지원이 홀로 남아 아군의 포격을 유도하던 그 표적지였다. 안 돼, 안 돼, 대위님. 이수아 중위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 위로 비통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교범 속 완벽한 전술은 현실의 압도적인 포화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고 그 나약한 공백을 메운 것은 늙은 지휘관들의 탁상 공론이 아닌 부하들을 살리려 자신을 내던진 한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이었다. 수색조 편성해. 당장 의무병 데리고 내 뒤를 따라와. 박민석 대위의 두 눈동자는 극한의 죄책감과 분노로 야차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칼퇴근을 한다며 그녀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군인 정신이 빠졌다며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오만함이 미칠 듯한 자괴감이 되어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 대위는 상부의 대기 명령조차 무시한 채 피투성이가 된 K의 소총을 움켜쥐고 방금 전까지 빠져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지옥의 사지를 향해 미친 듯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잔인하게 몰아치는 진흙 구덩이. 기동 타격대보다 먼저 사지에 도착한 박민석과 이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주변의 고목들은 폭압에 꺾여 성냥개비처럼 나뒹굴고 있었고 살점을 태우는 짙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위님, 강지원 대위님. 미친 사람처럼 파편과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던 박 대위의 손끝에 산산조각이 난 방탄 헬멧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아래 진흙과 핏물로 곤죽이 된 채 엎어져 있는
강지원 대위가 나타났다. 그녀의 오른손은 완전히 박살난 무전기의 송수화기를 사후경직이 온 것처럼 무섭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의식이 끊어지고 숨이 터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통신선을 결코 놓지 않은 것이었다. 숨을 안 쉬십니다. 지원의 창백한 목에 손가락을 대본 이수와 중위가 패닉에 빠져 절규했다. 비켜. 박대위가 이빨을 깨물며 달려들어 지원의 전투조끼를 거칠게 벗겨냈다. 우측 흉부. 파편의 관통당에 찢어진 폐에서 검붉은 핏방울이 섞인 기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긴장성 기흉 텐션 푸뉴모서락시였다. 박대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낭을 뒤져 감압반을 디컴프레션 니드를 꺼냈다. 내가 그 알량한 두려움에 빠져 병신같이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비겁자만 아니었어도, 자신을 평생 차람하던 전장에 대한 원초적 공포보다 눈앞에 이 위대한 동료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억눌러왔던 그의 진심을 일깨웠다. 박대위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지원의 두 번째 갈비뼈 사이에 주저없이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푸쉬익. 흉강에 갇혀있던 공기와 고인 피가 거칠게 빠져나오며 미동조차 없던 지원의 가슴이 기적처럼 미세하게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살았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육중한 로터 소리가 폭우를 찢으며 쏟아져 내렸다. 최중령이 호출한 의무후송 헬기였다. 암흑 같은 밤하늘 위로 강렬하게 내리꽂히는 헬기의 탐조등 불빛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뻗어 내려온 유일한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다. 몇 시간 뒤 국군 수도병원 중증 외상센터 수술실 앞. 차갑고 창백한 병원의 형광등 불빛 아래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3명의 장교가 망령처럼 서 있었다. 최종훈 중령, 박민석 대위, 이수아 중이었다.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이 붉게 타오르는 수술 중 오피레팅이라는 글자만이 그들의 심장을 분초 단위로 난도질하며 피 말리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최종훈 중령은 피딱지가 앉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핏발 선눈으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응시했다. 과거 무리한 작전으로 수많은 부하를 잃었던 참혹한 망령이 다시금 그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지휘관으로서 생존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사지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어야만 했던 그 찰나의 결정. 그것은 군사교범상 완벽하게 이성적인 판단이었으나 도덕적으로는 평생 영혼을 갉아먹는 무기징역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의 양어깨를 짓누르는 무궁화 계급장의 무게보다 전우의 목숨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얼마나 끔찍하도록 무거운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통감하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수아 중위는 수술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소매는 지원의 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참호 속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귓가를 울리던 그 가태프고도 처절했던 자장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던 병사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권총을 든 소대장의 호통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친 한 지휘관의 숭고한 모성애였다. 이 중위는 전쟁의 잔인한 민낯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가슴 깊숙한 곳에 피로 아로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박민석 대위. 그는 수술실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죽은 자의 피가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 핑계나 대며 도망치는 이기적인 여자. 군인 정신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나약한 정보장교. 과거 그가 지원의 등 뒤에 대고 내뱉었던 오만하고 잔인한 조롱들이 이제는 예리한 메스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갈갈이 도려내고 있었다. 박대위의 눈에 비친 강지원 대위는 그저 약자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의 엘리트주의와 공격적인 태도는 사실 전장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얄팍하고 비겁한 위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달랐다. 남편을 전장에서 잃은 끔찍한 PTSD의 고통과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삶의 거대한 무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한복판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지원이 매일 저녁 18시 정각의 차가운 얼굴로 쫓기듯 부대를 나섰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저녁 또 다른 참혹한 전장인 가족이라는 최전선으로 출근해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생명을 필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피 튀기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두 개의 전장 모두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은 진짜 전사였다. 으아. 박대위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이 적막한 병원 복도를 찢었다.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사무치는 혐오. 그리고 병사들과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동료를 향한 뼈저린 참회였다. 그가 이마를 타일 바닥에 짓댔으며 피 토하듯 오열하자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던 최중령의 주름진 눈에서도 이중위의 두 눈에서도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때였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램프가 꺼지고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피로에 찌든 얼굴에 군의관이 피투성이가 된 수술복을 입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세 사람은 헉하고 숨을 멈춘 채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벼랑 끝의 죄수들처럼 군의관의 입술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군의관은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세 명의 장교를 숙연한 눈빛으로 응시하더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관통된 우측 폐의 출혈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이송 도중 2번의 심정지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침묵의 활시위가 마침내 끊어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수와 중위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오열을 터뜨렸고 늙은 최종훈 중령은 두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꽉 감싸쥔 채 어깨를 격하게 들썩이며 통곡했다. 지휘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 감정을 죽여야만 했던 실전의 베테랑도 그 순간만큼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박민석 대위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채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얄팍한 자만심과 편견의 껍데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참회 속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뼈아픈 눈물이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칠흑 같던 전장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여명의 푸른 빛이 고요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대지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폭우가 멈춘 맑은 하늘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옥을 넘어온 생존자들의 새벽이었다. 피와 진흙으로 떡진 군복을 입은 채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3명의 장교들. 그들의 뜨거운 눈물은 전장의 공포와 죄책감을 씻어내는 거룩한 정화의 비이자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전사를 향해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경례였다. 그날 밤 빗발치는 포화를 뚫고 울려 퍼진 한 여군의 핏빛 자장가는 부대원 모두의 오만과 편견을 처참히 박살냈고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숭고한 희생과 전우회의 좌표로 굳건히 새겨졌다. 군을 살리는 건 책상 위의 자존심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책임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약하게 보였던 강지원 대위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전장을 읽었고 결국 진짜 군인은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전우를 지켜내는 사람임을 증명했다.